네, 일단 먼저 진부와 빈곤 5권, 6권을 읽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짧은 지식으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따가 풍성하게 이제 채워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진부와 빈곤 5권의 제목이 문제의 해결, 그리고 6권이 이제 해결책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우선은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이라는 이 제목을 듣고 제가 이제 문득 생각나는 문장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써보았는데요. 이 글은 이제 헨리 조지가 한 말은 아니고 이제 희년함께 간사였던 이제 저희 남편이 쓴 글에서 가져온 것인데 조지스트라면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문제 해결을 뜻한다는 이 말이 제가 이제 처음 진보와 빈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13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이제 신앙이라고 믿었던 저에게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 주었어서 네, 뜬금없지만 이 글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빈곤은 이제 사회 범죄라는 이제 해리 조제의 연설문에서도 이제 빈곤을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라는 이제 사회가 만들어낸 또 그것이 이제 범죄라는 것을 다시금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5권과 6권의 목차는 각각 이렇게 1장과 2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음, 5권 이제 문제 해결에서는 1장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산업 불황이 이제 토지 투기로 인해 발생한다고 이제 헨리 조지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산업 불황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2장에서는 이제 부가 계속 증가할수록 이렇게 빈곤도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높은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토지의 독점과 투기로 인해 노동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권은 이제 해결책인데요. 그 당시 이제 사회가 진보할수록 빈곤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헨리 조지가 그 대안의 한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2장에서는 진정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5장, 이제, 아니, 5권 1장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헨리 조지는 산업 불황의 원인을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렇게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산업 불황을 일으키는 가장 커다란 원인을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 투기가 어떻게 불황을 초래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발전이 될수록 토지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지 투기가 발생을 하고 이때 이제 토지의 가치가 현재 이렇게 생산 조건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을 하게 되면 생산이 이제 중단이 되고 이렇게 일부에서 발생한 생산이 또 다른 생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중단이 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생산이 이렇게 제약되는 그런 마비 현상이 오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한 산업 불황이 또 다음과 같은 시기까지 계속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다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또 새로운 균형이 생기면서 화랑기와 불황기가 교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토지 투기가 불황을 초래하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이렇게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이론은 불안 형상에 대해 한 일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설명 모델이 되지 못한다고 헬리거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이제 소유하려는 욕구가 있고 동시에 더 많이 생산하려는 능력과 의욕이 있을 때 공업과 상업의 마비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를 과잉 생산이나 과잉 소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불황의 특징 중에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헨리 주지는 노동이 자연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사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즉, 노동이 토지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0년대 철도 건설로 인해서 이렇게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불황이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현상이 이제 결국 헨리 조지의 주장을 더욱 이렇게 강조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장 부의 증가 속에 이제 계속되는 빈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제목 자체는 앞서 언급했던 그 커다란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산업 불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또 그 산업 불황은 이 부의 증가 속에 계속되는 빈곤이라는 이 문제의 한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헤일리 조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헨리 조지는 또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진리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진리를 언급하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단순한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을 투입해서 부를 생산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안 보네. 이걸 때문에 노동이 필요한 토지를 장악하면 노동의 열매 중에서 노동자의 생존에 소요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장악하게 된다. 어, 인류 문명 발달의 불평등을 설명해주는 원리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관한 원리가 아니며 인구가 생존 물자에 압력을 가한다는 원리도 아니다.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큰 원인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들의 풀이나 꽃과 마찬가지로 흙의 자녀이다. 사람에게 토지에 속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면 사람은 육체 없는 영혼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되게 철학적인 문장으로 5권을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보와 빈곤 요건 해결책으로 들어갈 텐데요. 현재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해결책을 또 6가지로 언급을 하면서 헨리 조지는 그 대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정부 비용의 절감인데요. 물론 이제 정부 비용을 이제 절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토지가 독점되어 있는 한 그 정부 비용을 절약한다고 해서 빈곤이 사라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헨리 조지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부는 이제 쓸데없는 그런 비용 지출을 낮추는데 노력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노동자 계층 교육 향상과 금년 절약하는 습관인데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안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헨리 조지는 거꾸로 인간의 근면, 절제, 기술, 지적 능력이 향상이 되려면 궁핍에서 네,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의 단결인데요. 어, 이에 대해 이제 헨리 조지는 이렇게 모든 노동자가 이제 단결을 해서 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대결해야 할 대상자는 토지 소유자와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대의 하락 없이는 상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생산성을 높여서 결국 지대를 높일 뿐이다. 중요한 점은 토지 소유자의 독점을 분쇄하려는 전제가 충족이 되어야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려는 그 협동조합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정부의 지시와 간섭이라는 또 이런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토지 분배의 확산은 토지를 좀 더 광범위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음, 단지 이제 토지를 더 잘게 세분하는 조치는 효력이 없고, 이러한 조치는 생산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헨리 조치는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건의 이제 마지막 장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빈곤이란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단 하나.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바꿔야 한다. 해결책은 토지 공유제다. 토지를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 임금을 높일 수 있고 자본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 거린을 구제하고 가난을 근절하고 누구에게나 수입 높은 일자리를 줄 수 있고 또 인간의 능력 범위를 한껏 넓힐 수 있으며 범죄를 감소하고 도덕, 취향, 지성을 드높이며 정부를 정화하고 문명을 좀 더 높은 곳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네, 헨리 조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뜬금없지만 이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9세기 경제학자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그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이제 제목의 경제학 책인데요. 이 책은 지난주 이제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이제 듣다가 알게 된 책인데, 어, 생명이 진정한 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따뜻한 경제학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보와 빈곤하고 좀 비슷한 결을 가진 책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마태복음 20장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에서 14절 9절에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의 말 속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오는데 음, 여기서 이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서 이제 내 것이 이제 노동의 가치로 그 내 것을 말하고 또 내 뜻은 여기는 이제 토지의 가치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포던 그 품꾼의 비유 이야기를 이제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그거를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성경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폭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에게 딸린 식구들의 모습을 또 그림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불공평하다는 항의였다. 주인은 당신에게 약속한 임금을 주었다. 저 사람들의 가족들이 적은 돈으로 굶어야 하겠기에 더 준 것이 내 잘못이냐? 라고 타이른다. 그것이 예수가 남겨준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톨스토이가 진부와 빈곤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간디인데 이 간디를 그 이론가에서 실천가로 변화시켜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또 이 책을 읽고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한 번 읽기 시작하자 놓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생활을 그 책의 이상에 따라 변경하기로 결심을 했다. 내 생에 즉각적이고도 실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또 다음 세대의 이런 사람들의 의미로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또, 어, 질문들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네,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제가 이제 발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냥 좀 질문거리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돈이나 시간을 적게 들이는 경제라는 단어에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 여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을 들어보면 정치, 경제학 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정치학,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그, 음, 사회 제도와 개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이라는 헨리 조지의 가치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이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